병원인가 콜센터인가. 할 말 많아. 병원에서 일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전화 응대예요. 주요 업무가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 검사 의뢰, 네. 아니면 의사 전달, 정보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에게 보고하거나 즉 그런 것에 많이 쓰이지만 이거는 좀 피곤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야 될 업무 중에 한 부분이고 업무적인 부분을 하면서 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게 있었나요? 외부 전화지 뭐. 외부 전화 말고는 그냥 방금 얘기한 내부적으로 한 거는 내부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제가 전화를 이용하죠. 제가 전화해서 환자 상태 얘기하고 언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자 더 나빠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지금 혈압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노르핀을 좀 몇 cc로 더 올려야 될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급박한 상황에선 전화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죠. 전화 최고예요. 가장 피곤하다 생각하는 게 외부 전화, 보통 환자나 보호자 전화죠. 네. 병원도 하나의 의료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에서 업무를 위해서 이미 네. 정해진 선에서 하는 전화는 다들 뭐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네. 당연히 필요하지. 해야 되는 거니까 사무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고 감정 소모 같은 상대적으로 소모되는 정신적 에너지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상대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네. 외부 전화를 딱 비교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전화로 문의하거나 민원 거는 거 이거는 좀 심하더라고요.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지. 이제 공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고 네. 내가 할 일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당장 해결해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크로씩 답변을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똑같은 말이. 그렇다고 이렇게 답답하다고 확 끊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민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한때 이런 게 일할 때 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든 컷을 좀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좀 컷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트 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트 킵을 하는 이유가 이런 전화 응대 때문에 선택한 것도 좀 커요. 밤에는 전화 올 일이 크게 없으니까. 솔직히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해줄 필요도 없고 네. 또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뭐 해주는데 이제 만약에 하다가 토시 하나 틀렸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결과적으로 리스크만 있는 손해보는 짓이에요. 네. 진짜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바쁠 때 더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 한가할 때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환자가 우르 들어오면 꼭 그래. 그때 전화가 또 걸려오고 피곤한 민원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일주일에 한 3번씩은 와요. 내가 24시간 동안 병원에 맨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3번은 받아요. 뭐 이런 거죠. 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봉합을 근육 조직 뭐 그까지 다 해줘야 보험 청구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 정도의 증상이었으니까 그 정도만 했죠. 뭐 거짓말을 할까요?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해당 교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그때 와서 뭐라 하십시오. 뭐 얘기를 하십시오. 뭐 한다든지. 희한한 거 한번 알려줄게.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 혹시 한영진이라고 들어갔지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남편이라요. 하길래 아 그렇군요. 한영진 씨 남편? 한영진 씨 남편이라 하더라고. 영진이라는 이름이 약간 중성적이야. 한영진 씨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병원 들어갔죠.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모른다고 할 거고 없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크게 사고가 났다는데 그 병원에 있는지 없는지만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하길래 개인정보라서 그것도 말씀 못 드려요. 아니 내가 남편이라니까. 제가 의사게요 간호사게요 뭐게요? 그러니까 의사겠지. 간호사입니다. 제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가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불편한 방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죄송하지만 경찰을 통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 경찰에 전화해야 될지도 내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중에 반말을 하더라고. 반말에 욕을 야 씨발 니 같으면 야 니 마누라 다쳤으면 니 어떡할 건데? 니는 전화해서 안 물어보겠나? 하길래 저는 직접 병원에 찾아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씨발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전화 바로 해가지고 헛걸음 안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사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 요번에는 환자분 보호자분이 필요해서 전화를 직접 걸었어요. 아, 한영진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여기 어디 병원입니다. 환자분이 크게 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좀 저희가 알려야 될 그것도 있어가지고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하니까 욕을 쌍욕을 겁나 하시더라고. 야이 새끼들이라, 너가 보이스피싱 새끼들 맞지? 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아들을 파나? 하면서 아유, 보호자분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저는 어느 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근데 현명하십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보호자분 환자분 목소리 한번 들려주고 병원인 맞습니다. 저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설명도 간단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전화가 요새는 힘듭니다.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맞아요. 진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환자 여기 있는지 안 있는지 저희가 보통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알려줬다가 그 환자를 찾아와가지고 누가 해코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게 가정폭력에 있어서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남편인데 내 와이프가 거기 있다. 거기 있냐. 있다 해서 와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진짜 약간데 막 진짜 물리적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은 맞아. 진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동선 파악 안 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병원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간혹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알려준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된다니까. 그런 걸까지 감수하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공공기관에서도 전화로 환자 정보를 막 물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업무 요청 문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렇죠. 물어봐라.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매일 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가 되게 문제인데 고속도로는 이게 요 지역인지 저 지역인지 되게 애매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거기 교통사고 나신 분 있지? 예,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한 6명 있었어. 네, 한 6명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혹시 환자분 성함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예, 이렇게 하더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없다고 하면 안 올 거고 있다고 하면 오실래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카드에 무슨 환자인 줄 알고요. 제가 교통사고 6명 있는데 그 어느 중부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중부 고속도로가 어딘지 그 누군지 그 자세한 위치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거 알고 싶으시면 직접 병원에 오시는 수밖에 없다고 끊고 이런 경우도 많고 시청에서 전화가 이런 게 많아요. 혹시 특이사항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오더라고. 무슨 특이사항이요? 그러니까 큰 일이 났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일이면은 특이사항입니까? 제가 여기 오늘 교통사고 30명 나고 우리 병원 다 와갖고 이거 다 보고해드려야 됩니까? 뭐 사망 환자 뭐 누구 왔고 다 말씀드려요. 성함까지 하면 다 얘기 드립니까? 이걸 전화로 한다고요? 공공기관에서요? 하면서 전화를 하고 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가길래 누가요? 공문 내려준 적 있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그런 걸 왜 자꾸 전화로 해결하죠? 그런 공적인 일을. 다 개인정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팩스도 아니고. 그 공문을 어디 팩스로 뭐 보낸 것도 아니고. 병원이랑 병원끼리도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여튼 자기들 일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개인정보라는 거를 네, 이거 외부 전화가 정해진 루틴 업무가 아니고 따로 이런 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이 배정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없는 일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일이 가중된 느낌. 그렇지만 아무런 남는 것도 없이. 그게 내 진짜 억울한 게 내가 전화 응대를 하잖아.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응대 전화 상담비가 따로 든대. 병원에서 그 상담비를 받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고정 수입이 아니거든. 그게 별풍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면은 내가 아주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다 가르쳐주지 내가. 그렇게 받으면은 그냥 전화를 위한 콜센터 당직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ARS 간호사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내가 통하겠냐고. 근데 그게 ARS 간호사 하면 나 상담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전화만 딱 받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환자 안 보고 전화만 내가 계속 응대할게요. 되겠냐고 그게. 외부 전화가
필수와 의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금 권장과 선택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진짜 정신적으로 좀 페인이 되는 그런 느낌. 전화기를 막 계속 쓰고 있으면은 내가 원래 해야 될 업무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밀리고 로딩이 되고 진짜 응급한 환자가 생기면은 지금 응급한 환자에서 통화 못하면 하고 이렇게 끊잖아요. 네. 민원 들어와. 아, 미연 들어와요? 전화 응대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은 그냥 전화선 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잖아요. AS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네. 이 통신비가 전화 건 사람이 부담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발신자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고지를 해버리면은 초당 얼마 이러면은 웬만한 민원은 근절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전화하는 건데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고 싶고 막 그렇지. 반복되는 게 아 왜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진짜 빨리 끊고 싶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아 질질 끄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게 뭐냐고요. 아 그게 말이죠 하면서 그게 말이죠. 옛날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됐고요. 이러면은 진짜 진상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개인정보법 이런 게 상당히 또 민감하고 또 CS 센터를 해가지고 그 고객 응대 전용 센터가 있잖아요. 네. 보통 주간에만 운영하긴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해결을 바로 못 해주는 그런 부서 네. 엉뚱한 대로 네. 다이렉트 연결해 버리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보통 응급실이 대표 번호거든요. 내시경이라든지 낮에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시경 전에 뭐 먹어야 되는 약들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뭐 자세히 알면은 내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지만 막 되게 먹고 토했는데 요거를 언제 또 처방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냥 내일 바로 내시경 진행하면 되나요? 내가 응급실인데 그 환자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옆에는 지금 응급 환자 있는데 그 전화를 내가 다 어떻게 응대를 해줘요? 낮 시간에 내가 제가 내시경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끝이야. 주말에 월요일 날 내시경 예절인데 일요일 날 전화가 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끊을 수가 없잖아. 또 그러면 또 응급실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수님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도 몰라 사실은. 영 힘드시면 응급실 오시라 해요 하고 뭐 이까지 진짜 곤란해요. 이럴 때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응급실에 와요. 진료를 봐요. 예. 협진 넣어 협진. 주말 당직 협진 넣어 협진.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전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병원에 오기 싫어서 그냥 전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묻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진료예요. 전화로 그거 환자의 상태하고 어떤 솔루션 해주는 게. 뭐 비대면 진료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원하시는 비대면 진료기는 한데 그럼 좀 병원 오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로 병원을 가야 됩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그 해당 부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토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안 알려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었겠지만 그 추후에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바로 서지 않아서 우리나라 통계 보면은 OECD 통계상으로 한국이 외래 방문율이 거의 3배나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 여러 의료 정보를 막 접하고 그리고 병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이제 그걸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는 너무 노후화되지 않은가. 이제 완급 조절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 전화 왜 다 간호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그거 왜 간호사가 받아야 돼? 간호사는 잡부기 때문이죠. 뭐 간호법 제정 전화기 그 넣었으면 내가 열렬히 지지하고 막 얘기하지 말자. 근데 진짜 전화 오는 것만 줄여도 진짜 웬만한 거는 맞아요.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오죽했으면 저는 전화 때문에 나이트 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전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게 진짜로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병원에서 뭐라 해요 또. 응급실의 문턱도 낮지만 전화의 문턱도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좀 아프시면 집에 그렇게 멀지 않으시면 그냥 직접 응급실로 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당연한 것들 있잖아. 배가 아픈데 지금 응급실 가면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경우에는 119 연락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119 집이 멀신다면 119에 거기도 그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 뭐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119에 전화를 했대 이미. 병원에 전화해보라 해가지고 병원에 전화할 때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계속 돌려. 그래서 그 이제 환자분이 화가 난 거야. 아니 119 전화하니까 여 전화하라고. 여 전화하면 119 전화하라고. 다시 119 전화하면 다른 병원 전화해보라고 하고 그것은 또 119 전화해보고 어디 전화가?
119요. 어디나 똑같네요, 그냥. 그래서 저는 못 참고 아프시고 하면 병원 오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가 뭐 아파요, 뭐 아프다 하는데 지금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하면 저는 영 걱정되시면 오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환자분을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오라 가라 제가 말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어떻게 저 문진도 하고 하는 거지 전화상으로 오라 가라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그건 보호자분의 판단이니까 걱정되시면 오시는 거지요. 하고 끊죠 저는. 계속 그래도 응대 스킬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를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끊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미친놈들도 전화가 와요. 미친놈들. 전화가 딱 뭐지? 우리 저 여자 차지 선생님이 처음에 딱 전화를 받더라고.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니까 네? 네? 이러시더라고. 영진아, 너 전화 받아봐. 그러니까 왜요? 여자가 자꾸 자기 관장 해주는지 물어봐 하면서 여자 관장가 싶었는데 남자인데 자꾸 여자가 관장 해주냐고 자꾸 물었대요.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목소리 좀 더 깔고 뭐 평소 같으면 네 말씀하세요 하는데 그냥 여보세요 하면 전화를 받았어. 바로 끊더라고. 미친 새끼들 존나 많다니까요 진짜로. 관장 여자든 남자든 왜 내가 오면 내가 열심히 잘해주는데 나도 관장 잘해. 변태 새끼들도 전화 겁나 많이 와요 진짜로. 바꾼 게 한 게 있어요. 녹음되는 거. 그 전화기로 제가 의견을 내서 그건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개는 바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막 컴플레인 전화 왔는데 진짜 술이 많이 취했어. 우리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술도 취했지만 열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럼 앞에 좀 걸리잖아. 업무 로딩 걸리잖아. 앞에 뭐 열도 재봐야 되고 격리실 자리가 있는지 확인되고 누가 나와야지 여기 방역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분이 열받아서 그냥 집에 갔어. 전화가 왔어.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예 그러셨군요. 뭐 들어보지도 주지도 않고 환자분 열이 나셔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서 방역이 끝나면 그렇게 들어가실 입실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먼저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술 먹었다고 병원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하길래 어느 미친 병원이 술 안 먹었다고 안 보내줍니까? 예? 어느 병원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냈거든. 내가 안 받아주는 그런 병원이 있긴 있었어. 우린 주치자 다 봤거든요. 아니 언제 술 먹었다고 술 먹어가지고 아픈데 술 먹은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예? 저희 병원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아프시면 당연히 오셔야죠. 하면서 내가 막 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 좀 당황하시더라고. 술이 좀 깨졌나 봐. 막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막 되게 요목조목 이제 다른 분이 뭐 법 같은 거를 막 되게 막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 이거는 당연히 환자를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저건 권리인데 그것도 못하고 하면서 여튼 내가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하지만은 약간 좀 녹음 버튼을 누르시려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하더라고. 아 녹음 버튼 누르셨어요? 내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녹음 다 돼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도 많고 이게 여튼 전화 업무가 힘듭니다. 전화 진짜